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회생법원 회생위원 출신 안양법무사 홍종기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월 변제금에 대한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처음 신청할 때 내가 이만큼 갚을 수 있으니 나머지 금액을 탕감해 달라는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을 가용소득, 즉 월 변제금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월마다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월 변제금 납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개인회생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갚는 조건으로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본격적으로 먼저 월 변제금 산정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월 변제금은 신청자의 소득, 부양가족 수, 생활비, 채무 총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바로 가용소득과 최저생계비입니다. 먼저 가용소득은 신청자의 총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이 됩니다. 이때 최저생계비는 통상적으로 가구 규모와 지역에 따라 정부가 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설명만 들으면 어려우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시면 채무자 A의 총 채무가 1억 원이고 월 평균 소득은 230만 원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A는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이므로 법원에서 정해진 1인 최저 생계비인 약 133만 원을 월 평균 소득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즉 230만 원 빼기 133만 원은 97만 원으로 이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36개월간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럼 97만 원 곱하기 36개월이므로 대략 3,492만 원을 갚고 나머지 차액을 탕감받게 됩니다. 예시는 간단하게 전달드렸지만 개인회생도 재판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개인이 월세를 내면서 살거나 노부모를 부양하는 등 추가 생계비를 요청하여 월 변제금을 줄일 수도 있고, 본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에서 소명하기 어려운 내역들, 예를 들어 도박이나 토토, 사치품 구매 등 금액이 나오면 청산가치로 판단되어 월 변제금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채무자나 채권자에게도 중요한 만큼 경우의 수도 많고 실제로 모든 자료를 봐야 하므로 법원 판단 하에 충분히 변경될 수 있으니 꼭 참고하시고 회생에 들어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월 변제금 납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월 변제금의 납부 기간은 일반적으로 36개월로 3년을 납부하게 되고, 청산 가치가 늘어날 경우 최대 60개월로 5년 동안 납부하게 됩니다.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등 특수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3년 미만으로, 즉 24개월로 변제 기간을 정할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납부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이 지정한 계좌가 나오게 됩니다. 채무자는 법원이 지정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변제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예시 보시면 저희를 통해 최근에 개시결정 난 번호로 4번 채무자 위사항 2번에 신한은행 계좌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와 변제일을 깜빡하여 월 변제금을 연체할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에 정상적으로 통과받아 개시결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채무자가 변제 계획안에 나와 있는 예정대로 납부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월 변제금을 정상적인 일자부터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변제 계획안에서 변제 시작일을 연기하는 등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건이 필요한데 본인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극복하고 월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변제가 종료되게 됩니다. 즉 변제 계획에 따라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게 됩니다. 이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신용정보에 개인회생 완료가 기록되며 이후 신용 회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 변제금에 대해 주의사항 알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의 성실한 납부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변제 계획에 따라 월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딱 봐도 아시겠지만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 특히 개인회생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 납부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과정이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실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기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홍종기 법무사 사무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